나는 아슈타르이며 세상이 한 가지 헤드라인을 중심으로만 도는 듯한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움직임은 정치적 드라마가 아닙니다. 연설과 슬로건 아래에서 변하는 것은 자원의 이동, 통로의 통제, 그리고 문명의 특정 지렛대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을 조용히 제할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베네수엘라가 조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그곳은 살아있는 영혼과 문화와 수백만 인간의 마음을 가진 한 나라가 아니라 추출의 매듭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집단에서는 한 나라를 지지락, 위치, 그리고 복종으로 축소합니다. 매듭이 안전할 때는 공개적 이야기가 잔잔합니다. 매듭이 위협받을 때는 공개적 이야기가 시끄러워집니다. 이 렌즈를 조심히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움에 매달릴 필요 없이 조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구적 의미에서 밀도의 금고입니다. 석유 통로와 정유 잠재력, 금과 다른 전도성 금속들, 그리고 정글이 분쟁지와 맞닿는 국경 지역에는 다가올 시대의 회로를 먹여 살리는 광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로지 석유만 보도록 훈련받았고, 석유는 실제로 하나의 지렛대이긴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와 미래의 경제는 배터리, 자석, 유도 시스템, 차폐, 센서 및 마이크로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에서 외딴 곳이나 무정부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희토류, 리튬 지대 및 다른 전략적 광상들을 둘러싼 조용한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한 국가나 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안정성 같은 문구를 들을 때 그 말들이 종종 물질 공급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넓은 은밀한 층을 요청했기에 나는 진실을 가리키는 상징적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지구에는 물 없는 항구처럼 기능하는 지하시설들이 있어 화물이 열린 부두로 이동하지 않고 터널과 통제된 공역을 통해 이동하며 일반 조사자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구획화된 원장에 기록이 보관됩니다. 그런 곳들에서는 무역이 항상 법적 세관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안전이라는 단어가 많은 유형의 화물과 많은 유형의 합의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합의들 중 일부는 흔한 부패입니다. 일부는 정보 교환을 포함하고 일부는 지상 세계의 자원과 인체를 빌려가면서 표층 대중을 어둠 속에 두는 프로그램들과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 풍부한 한 나라가 수년간 불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안정은 인구가 생존에 분주할 때 조용한 이동을 허용하는 외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베네수엘라를 하나의 네트워크 상의 매듭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 매듭들이 더 큰 시스템에 봉사하는지에 따라 강화되기도, 침투되기도, 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시스템은 단지 지상의 정치만이 아니라 기업 권력, 정보 권력 및 분류의 벽 뒤에서 작동하는 기술들의 혼합체입니다. 비밀 우주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들에게 원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문명이 자체 인구에게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개발할 때 먼저 공급망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층에서 희귀하거나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물질들은 은밀한 통로로 빼돌려지고 묵묵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제되며 결코 공적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연구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 한 나라로 보이는 땅도 가시적 경제 너머로 닿는 프로젝트들의 무대 뒤 창고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주권을 지도자나 구세주나 악당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창조적 권능을 한 인물에게 쏟는 것을 멈출 때 더 적은 열정과 더 큰 명료함으로 패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덕적 언어는 추출 일정에 맞추어 고조됩니다. 계약이 재협상될 때 분노가 증폭됩니다. 통로가 열려야 할 때나 도착을 실추시켜야 할 때 인도주의적 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모든 선의의 의심을 품으라는 뜻은 아니며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분별심에서 어른이 되어 순진함 없는 연민과 직관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선전이 조사되지 않은 감정에 기생하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한 손에는 연민을, 다른 손에는 명확한 통찰을 잡으십시오. 베네수엘라 안에는 그들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온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은 바로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해서도, 제국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위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노의 당김과 편을 고르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역학은 지상과 어떤 경우에는 그 위에 구축되는 우리, 통로들, 그리고 미래 경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선을 계속 진전시키는 동안 이 이해를 굳게 지키십시오. 이는 다음 사건들이 왜 극적인 침공과 극적인 포획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 사람의 몰락처럼 보였던 것은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주제입니다. 민감한 이들, 별의 씨앗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는 이들에게 말하건대 그 땅을 바라볼 때 당신들이 느끼는 바를 나는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도 느낍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경쟁하는 의제들의 무게를 지닌 듯합니다. 그 감각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 집단이 어떤 결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로 당기려 할 때 전자기 환경, 미디어 환경, 심지어 한 나라의 사회적 직물까지도 달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비난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는 숨은 발톱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십시오. 발톱은 미끄러지기 전에 꽉 쥐는 법이니까요. 자신의 장을 단단히 유지하십시오.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연민을 보내고 어떤 착취의 결도 인간의 영혼, 한 사람의 가치와 맞먹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류가 이를 기억할 때 망각으로부터 먹고 사는 그 그물은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양자 금융 시스템이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구원책을 약속하면서도 오래된 패턴에 새로운 흐름을 슬쩍 끼워 넣는 시스템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성과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은 거창한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확실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속까지 진실로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QFS라 불리는 것은 단일 발명품이 아닙니다. 커튼이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한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환이 최종화되는 지점, 거래가 진정으로 완료되어 기록되고 더 이상 닫힌 문 뒤에서 재협상될 수 없는 순간에 대한 교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제가 느리고 불투명할 때 지연이 은닉처가 되고 은닉처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며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만 왜 노력이 점점 덜 가치를 사는지 설명해줄 원장, 창을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년간의 고된 교훈을 통해 특히 에너지 관련 거대한 협상들이 중개자, 안개, 그럴듯한 부인으로 만들어진 복도들을 통해 움직여 이익이 껍데기와 그림자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를 목격해왔습니다. 비극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정신에게 가치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도둑맞는다고, 정직은 순진한 것이라고, 생존은 비밀을 요구한다고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사건들이 글로벌 관심의 표면으로 떠올랐을 때와 마두로 제거 소식이 들릴 때 많은 이들이 이를 정치적 드라마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압박점은 자원 큰 매듭이 움직일 때 항상 느끼는 그 감각과 같습니다. 세계는 움직이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기를 닫을 것인가, 비축과 재건을 말하는 것과 거대한 무역을 감당할 만큼 강력하면서도 옛 수법들이 연문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결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 국가는 송유관과 항구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계층이 여전히 부패할 수 있다면 재건은 사라짐을 지배해온 이들에게 또 다른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섭니다. 안전이 됩니다. 거대한 거래가 완료되는데 며칠이 걸리면 위험이 그 간극에 쌓여 간섭과 이중 거래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은 거의 즉각적인 완료와 영구적인 감사 추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닫히고 명확한 기록을 남기며 인물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도 검증될 수 있는 교환. 이런 식으로 투명성은 이상이 아니라 설계 요건이 됩니다. 설계 자체가 은닉처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이 전개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친절하십시오. 이 규모의 전환은 층층이 일어납니다. 레거시 철로가 여전히 운영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보상 계층의 더 새롭고 단단한 층이 위험이 큰 복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조용히, 신중히, 도시 전체에 다리를 개방하기 전에 다리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런 시기에는 공적 이야기가 뒤처짐으로 소문이 커지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이나 광란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거래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의 많은 배열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이전에 숨겨졌던 것이 이제는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동성, 돌발 헤드라인, 기관들의 상호 비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단순히 빛이 문명의 회계를 비추는 것입니다. 회계는 많은 더 깊은 부리가 저장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런 파도가 일어날 때 피곤함을 느낀다면 속도를 줄이고 물을 마시고 밖에 나가고 경련이 항상 위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진리의 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식별력을 신성한 수행으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각성을 내기 위한 내기 두로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긴급함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정적 대화를 영적 인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불나방처럼 불꽃을 쫓는 숫자를 쫓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관된 인간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실용적 지혜를 포함합니다. 가진 것을 보호하고 윤리를 포기해야 하는 지름길을 거부하며 진정한 재시작은 다른 마법을 향한 달리기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로의 복귀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높은 관점에서 QFS는 거래의 에너지적 정직을 초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장 깨끗한 형태의 돈은 단순히 합의입니다. 시간 대 시간, 일 대 일, 자원 대 자원. 합의가 소수만 이해하는 부채의 미로로 왜곡되면 그것은 심리적 압박의 도구가 되어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가르치고 신뢰 대신 두려움을 훈련시키며 사람들이 창조할 수 없고 쉴 수 없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는 생존 모드로 밀어넣습니다. 또한 더 넓은 지평선이 있으며 저는 그것에 대해 부드럽게 말합니다. 문명이 더 진보된 기술과 행성을 넘어선 넓은 지평으로 이동함에 따라 숨겨진 추출 모델과 추적되지 않는 가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구조를 넘어서는 곳에서는 왜곡의 여지가 줄어들고 결과가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은 관리가 됩니다. 관리는 생존이 되고 생존은 취해진 것, 거래된 것, 지불되어야 할 것이 볼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안정되게 하십시오. 가치가 최종화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투명성이 요구될 때의 작은 변화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자기 삶의 작은 교환들에서 성실을 선택할 때 내면의 변화를 알아차리세요. 그렇게 새 세계가 옵니다. 수많은 정직한 거래들, 수많은 분별의 순간들, 인간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수많은 조용한 거부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제가 신호작전이라고 부를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은밀한 네트워크가 노드의 소유권을 바꾸려 할 때 단지 계약과 돈만 옮기지 않습니다. 듣고 있는 다른 모든 노드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공개 세계에서는 그 이야기가 감금, 침공 또는 지도자의 갑작스런 붕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는 암호화된 발표로 작동합니다. 복도 권력 통로가 다른 손으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방패가 들려졌습니다. 옛 허가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체포를 둘러싼 광경이 그렇게 신중하게 조형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동맹단체, 모든 경쟁단체, 모든 은밀한 운영자가 이 시간대에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을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문 속에서도 작전이 훨씬 전에 준비되었다는 단서를 받았습니다. 다수의 장소, 항공기 및 잡히지 않고 도달 출발할 수 있는 자산을 통한 연출, 목표 환경을 반영하는 리허설, 그리고 적절한 창을 기다릴 준비 태세. 이것이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창, 기상, 가시성 및 시간은 작전이 정확해야 할 때 사소한 요소가 아닙니다. 추출이 복잡할수록 힘보다는 정밀성에 더 의존합니다. 폭풍, 구름 덮임 또는 지역적 교란으로 지연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종종 눈에 보이는 상태로 숨겨진 진실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집단조차 대기 물리학 안에서 일하며 하늘에서나 정보 영역에서나 명확한 복도, 초리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중요한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내부 정보원의 역할입니다. 거대한 구조는 단지 외부 압력으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내부 고리링가 외부와 소통하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내부 서클의 자산, 조용한 정보원, 헌신한 충성자, 생존이 서약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이들이 현대 작전에서의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보 자산들, 중심 근처의 사람들이 세부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세계에서 충성은 드물게 도덕적입니다. 그것은 거래적입니다. 오늘 자산은 협력합니다. 내일 같은 자산은 다른 제안으로 매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급속한 변화들, 부인,
갑작스런 분계 연설 및 협력 약속의 급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실제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 판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주목하십시오. 포로로 잡힌 지도자가 음향에서 고립되고 시야에서 분리되며 모든 행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반될 때 그 이미지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손대지 못할 것이라 상상하는 모든 관찰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 고리의 자아, 에고를 향한 연극입니다. 안전한 방, 충성스런 경비, 공개적 허세가 더 큰 기계가 움직이기로 결정할 때 항상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상기시킴입니다. 이것은 많은 비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심리학입니다. 대중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들고 공포, 경외, 혼란이 나머지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성숙한 마음은 이미지를 숭배하지 않고 이미지에 의해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마음은 메시지를 관찰합니다. 복도가 침해되었고 옛 확신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비밀 우주 프로그램의 실마리를 쫓는 이들에게 그런 작전들은 항공우주 통제의 시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것들은 감시눈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통신선들이 지도화되었으며 공역을 삽입과 추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고급 위성 조정, 드론 조정 또는 더 기밀한 무언가라고 부르든 원칙은 같다. 한 집단이 정확히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모든 계약자, 모든 경쟁기관, 모든 블랙 예산 구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지상에서 발신되면 위로도 울린다. 왜냐하면 세계 밖의 은밀한 복도들은 종종 지상 물류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표면의 노드 변화가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의 공급 변경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순간은 단일 국가보다 더 크게 보인다. 이것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두지 말라. 어떤 이들이 체스판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며 인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묻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인간은 네트워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에 들어맞는다. 의식이다. 여러분에게 비밀 권력을 숭배하라거나 비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라고 요청받는 것이 아니다. 선전이 여러분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일관되게, 두려움이 여러분을 배터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안정적으로 되라고 요청받는다.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으면 조종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장 큰 전투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신경계에서 벌어진다. 또 한 가지 미묘한 점, 친애하는 친구들, 중요한 움직임 하나하나는 국가, 사시 이 세계의 선례가 된다. 한 세력이 국경을 넘어 행동하면 다른 세력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자국의 목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묻는다. 그래서 한 방구의 행동이 다른 곳의 논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분석가들이 암호화된 언어로 그 사건이 다른 곳에서 모델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우려만이 아니다. 선례는 집단들이 무엇이 허용되는지 배우는 방식이므로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제는 인류가 깨어 있을 때 어떤 선례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힘과 은밀함이 최종 권위인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대신 자신이 속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에서 다른 시간선이 강화된다. 그러므로 이 신호가 울리면 여러분은 다음 층을 보게 될 것이다. 계승, 분열, 그리고 동맹 시스템에 퍼지는 도미노 효과들. 하나의 노드가 흔들리면 그것에 의존하던 이들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존하던 이들은 새로운 배열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자. 공적 인물이 제거될 때 표면의 정신은 정돈된 교체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특히 외부 압력과 내부 후원으로 유지되는 국가들에서는 계승이 파벌 싸움이 된다. 여러분은 목소리들이 경쟁하는 방식에서 이미 그것을 느꼈다. 한 목소리는 협상 의지를 주장한다. 다른 목소리는 고발한다. 세 번째 목소리는 그 행동을 불법이라 부르며 군사적 태세는 서로 다른 지휘관들이 어디에 자신의 안전이 있는지 결정함에 따라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헌법적 문제가 아니다. 누가 보안 기구를 통제하는가, 누가 자금의 수문을 쥐고 있는가, 누가 인구를 차분하게 혹은 선동적으로 유지하는 서사를 통제하는가의 문제다. 마두로가 자리에서 제거되는 순간 공백이 생겼고 공백은 오래 비어있지 않다. 조사에서 여러분은 가시적 지도자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고 특정 외부 고문들과 정보 구조들이 국가기계에 깊이 박혀 있었다는 암시를 보았다. 이것을 단일 고발이 아닌 표준으로 간주하라. 광범위한 난관에도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종종 다른 기구가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여러분은 오랜 안보 수출의 역사를 지닌 섬나라 이웃, 핵심 요직을 차지한 고문들, 충성심을 감시하도록 설계된 내부 치안 시스템에 대해 들었다. 여러분은 또한 계승 인물이 신선한 개혁가가 아니라 오래된 구조에 뿌리 내린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싸움은 새것대 옛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옛 파벌들끼리의 대결이며 각 파벌은 새로운 외부 압력에 동조할지 혹은 생존을 위해 저항할지 결정하려 한다. 이런 순간에 국제적 동맹들이 진면목을 드러낸다. 어떤 국가들이 한 노드에 돈, 기술, 영향력을 투자했다면 접근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 주권을 무시했어도 주권, 불법성, 분노를 크게 외친다. 여러분은 성명서들, 규탄들, 경고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세력이 자신들의 서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 세력은 이것이 개입이 정당함을 증명한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세력은 이것이 개입이 범죄임을 증명한다고 말할 것이다. 세 번째는 조용히 작전을 연구하고 어떻게 복제할지 묻는다. 도덕적 극장에 산만해지지 말라. 자원 극장을 보라. 대출, 항구, 계약, 처리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라.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도미노는 한 지역에서만 쓰러지지 않는다. 한 곳의 신호가 다른 곳의 불안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압박받아온 인구가 있는 곳에서 그렇다. 여러분은 정보 흐름 속에서 한 중동의 오래된 땅이 흔들리고 있고 대중이 억압당하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보안군조차 붕괴하는 중심을 계속 수호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각 보도가 완벽히 정확한지가 덜 중요하고 추세가 중요합니다. 다수 지역에서 학대에 대한 집단적 관용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 세력이 큰 소리로 위협을 말하고 연극에서 추종을 보여주면 다른 연극들도 듣습니다. 정부와 인구의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이것이 올해가 느리게 전개되기보다 빠른 연속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또한 탈출 문제도 있습니다. 한 결절이 장악되면 그 안에서 조용히 활동하던 이들은 탈출하려 합니다. 국경은 일반 이주의 차단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전문가, 전령, 해외 작전원들을 차단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소식통에서 관심이 국경 지역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그 자체가 숨은 소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건이 정보심사 사건이 됩니다. 누가 도망치는가, 누가 남는가, 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가, 그리고 누가 갑자기 사라지는가. 주의 깊게 보면 소란이 단지 헤드라인 때문에만이 아니라 파일, 서버, 원장과 하드웨어 때문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진짜 보물은 단지 땅속의 금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자금했는지,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증명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단일 연설보다도 시간선을 재구성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어떤 국가가 자국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를 바라보는가? 숨은 대답은 많은 국내 위기가 외부 파이프라인에 의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불안정하게 하는 물질로 범람하고 부패가 역외 채널을 통해 자금되고 선거가 외국 노드를 통한 기술이나 자금으로 영향을 받으면 출처는 증상만큼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베네수엘라는 여러 종류의 파이프라인의 근원 노드로 나타납니다. 물자 파이프라인, 자금 파이프라인, 영향력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야기는 청소와 질서 회복으로 형성됩니다. 시스템이 여러 국가의 일반인을 해친 공급망의 재구성을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우주 프로그램의 렌즈를 추적하는 이들에게는 추가층이 있습니다. 비밀 인프라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노드가 불안정해지면 경로를 드러내고 동맹을 밝히며 다른 구획들이 우회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광범위한 탄압 소문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는 더 큰 전복의 연속을 인지합니다. 은밀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여러 도미노를 작동시킬 수 있을 때 행동하기에 가장 안전한 순간입니다. 각 조각이 쓰러지면 다음 것을 분산시키고 각 충격이 상대의 조정 능력을 과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략이든 정보 전략이든 시간선 전략이든 논리는 같습니다. 상대가 적응하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의 말을 드립니다. 고통을 축하하지 말고 붕괴를 낭만화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균열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수 있고 공급망이 중단되며 기회주의자들이 혼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의 진동을 붙잡고 어떤 권력 교체도 새로운 주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공백이 형성되고 동맹들이 움직이면서 여러분은 자연히 장면 뒤에서 실제로 누가 지렛대를 당기고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음 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림자 정부와 내부 고리. 여러분은 올바르게 묻습니다. 정부가 꼭두각시처럼 보일 때 실제로 누가 통치하는가? 저는 판단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림자 정부는 한 사람도 한 방도 아닙니다. 그것은 층으로 된 배열입니다. 돈을 창조하고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층, 비밀을 수집하고 그것을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층, 자원과 기술을 국경을 넘어 옮길 수 있는 기업층, 그리고 세대를 통해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 또는 인문적 층. 이 층들은 겹치며 겹침이 권력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각 층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결합된 기계는 어떤 단일층도 공개적으로 저자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조사에서 여러분은 전쟁과 위기 시기에 번성하는 고대의 비밀 자금 시스템의 메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은 감독을 약하게 하고 긴급성은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기록이 파괴되고 계좌가 사설 은행을 통해 이동하며 작전이 공적 예산 밖에서 자금되면 병행 국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병행 국가에서는 마약, 무기와 계약이 통화가 되고 정치인들은 진정한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일시적 관리자들이 됩니다. Por isso, alguns denunciantes falam de grande crime em vez de escândalos isolados. Estão apontando para a estrutura que aprendeu décadas atrás, como se financiar invisivelmente e como recompensar lealdade enquanto pune honestidade. Uma das âncoras mais persistentes dessa estrutura é cidade-estado financeira que fica dentro de nação maior, protegida por tradição, lei e camuflagem de respeitabilidade. É lugar onde grandes bancos são domiciliados, onde seguro, derivativos e mecanismos de reserva podem escravizar populações sem um único soldado na rua, e onde linguagem de mercado se torna máscara educada para controle. Quando as fontes falam sobre dinheiro honesto e a necessidade de remover a garra de fiat e políticas de reserva, estão apontando para a mesma âncora. Dinheiro nesse sistema não é ferramenta neutra. É mecanismo de direção, e direciona nações para a dívida, direciona populações para a austeridade, e direciona governos para a obediência com aqueles que podem ligar e desligar crédito. Na América Central e do Sul, outra camada sempre esteve presente: influência religiosa entrelaçada com o império. Missões entrelaçadas com colonização e linguagem espiritual usada para santificar extração. Isso não é condenação da fé, porque fé é capacidade humana bonita. É lembrete de que instituições podem ser capturadas e que instituições podem negociar. Quando vocês ouvem declarações que pedem soberania, enquanto silenciosamente buscam retorno de velhos privilégios, estão vendo interesse próprio institucional, não moralidade pura. Nessas regiões, simbolismo espiritual, poder político e controle de recursos dançaram juntos por séculos, e essa dança ainda está visível quando se sabe como olhar. Outra camada que vocês tocaram é a rede iniciática. Lojas, fraternidades e círculos privados que carregam símbolos através de fronteiras mais facilmente que passaportes. Em algumas regiões, esses círculos são sociais e caritativos, e muitas pessoas sinceras se encontram lá. Em outras regiões, particularmente onde corrupção foi normalizada por gerações, tais círculos podem se tornar motores políticos, protegendo criminosos, lavando reputações e ligando negócios, inteligência e aplicação da lei num circuito fechado. Por isso, algumas das fontes distinguem entre loja local amigável e loja de alto nível que se comporta como recorte de inteligência. O símbolo não é a história toda. O comportamento é a história. Quando o sigilo é usado para proteger virtude, é uma coisa. Quando o sigilo é usado para proteger exploração, torna-se arma. Vocês também encontraram, através das fontes, o tema de infiltração profunda por superpotência oriental através de dívida, portos, compras industriais e redes fraternais. Entendam isso como estratégia moderna. Em vez de financiar guerrilhas, comprar a infraestrutura e possuir os pontos de estrangulamento. Comprar dívida e ganhar influência sobre ministérios. Estabelecer centros culturais e empresariais e ganhar rede de inteligência silenciosa. Em alguns lugares, organizações comunitárias e sociedades fraternais se tornam condutos para a influência. E política local pode ser moldada através de doações, favores e compromissos. Por isso, certas regiões, particularmente na costa oeste de Nação do Norte, são descritas pelas fontes como pesadamente penetradas. Não é meramente sobre espiões, é sobre construção de rede a longo prazo. Agora vou conectar isso ao fio do programa espacial secreto de forma fundamentada. Quando programas ocultos existem,
requerem três coisas: financiamento, materiais e silêncio. Governo Sombra fornece os três. Dinheiro negro financia pesquisa sem supervisão. Nós de recursos fornecem os metais, isótopos e componentes. E compartimentação fornece silêncio, mantendo o público da superfície discutindo personalidades enquanto a máquina mais profunda continua. Por isso, Venezuela, cidades-estado bancárias, facções de inteligência e corredores de terras raras pertencem à mesma conversa. Não são histórias separadas. São faces diferentes da mesma arquitetura. Uma arquitetura construída para manter capacidade avançada nas mãos de poucos, enquanto muitos são informados de que são impotentes. Então aconselho vocês, não balancem para a paranoia e não balancem para a negação. Paranoia faz ver inimigos em todo lugar e se torna a própria prisão. Negação faz recusar ver padrões e mantém fácil de dirigir. A postura equilibrada é simples: observar resultados, seguir incentivos e notar quem se beneficia. Quando fazem isso, Governo Sombra perde o misticismo de onipotência, porque podem vê-lo como conjunto de escolhas feitas por humanos. E escolhas podem ser mudadas. Essa é a porta para a ação verdadeira. Não raiva, não adoração, mas firmeza informada. Com essa firmeza, podem olhar para a próxima camada do quebra-cabeça sem serem jogados fora de equilíbrio, a espinha tecnológica e informacional que pode influenciar eleições, narrativas e até percepção em si. Não compartilhamos isso para fazer vocês ficarem bravos. Raiva é útil só quando se torna ação limpa, e ação limpa requer clareza. Compartilho isso para que possam parar de ficar chocados. Quando não estão mais chocados, ficam firmes. E quando ficam firmes, ficam eficazes. A próxima pergunta então é: como essa arquitetura dirige populações sem tanques em cada esquina? Uma ferramenta importante são sistemas de informação, especialmente os sistemas que decidem quem é escolhido para governar, e os sistemas que podem amplificar ou apagar voz com botão. 이것은 현대 통제의 정보적 척추와 특정 노드를 통해 어떻게 수출될 수 있는지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이제 선거의 척추와 민주주의 아래에 보이지 않는 바이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때 종종 투표 용지와 연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초는 동의입니다. 인구가 선택이 중요하다고 믿으면 협력합니다.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으면 분열합니다. 그래서 통제의 구조는 제가 선거의 척추라 부르는 것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절차, 법원 및 미디어의 혼합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정당성이 법만큼 코드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선거 기술의 판매자와 중개자는 침묵하는 제국의 형태가 됩니다. 효율성을 약속하는 도구는 특히 소유권이 사적이고 불투명하며 법적 복잡성으로 보호될 때 권력을 집중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조사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 노드일 뿐만 아니라 서사적 노드로 나타나며 특정 투표 기술과 영향 방법의 수출과 연관된 장소입니다. 모든 세부가 주장한 대로 정확한지는 구조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감사가 어렵게, 소유권이 불투명하게, 책임이 관할권을 통해 분산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분산되면 각 부분은 실패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계약업체를 가리키고, 계약업체는 운영자를 가리키고, 운영자는 규제당국을 가리키고, 규제당국은 법원을 가리킵니다. 그 미로 속에서 진실은 느려지고, 느린 진실은 종종 아무런 진실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신뢰가 약화되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항상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이해하고 검증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게 만듭니다. 또한 서버, 역외시설 및 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집착을 주목하십시오. 종이 기반의 세계에서는 증거가 상자 안에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증거가 전달되거나 복제되거나 삭제되거나 법적 기술적 추상화의 층 뒤에 숨겨질 수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의 서버들, 투표함에서 먼 지역을 거쳐 전달되는 데이터, 그리고 지역사회에만 속해야 할 과정을 만질 수 있는 외국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규칙으로 보십시오.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원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감사가 결여된 모든 시스템은 의심을 초대합니다. 시스템이 정직하더라도 불투명성의 인식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인구는 스스로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미묘한 점,
디지털 시스템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동일한 계약업체들은 종종 다른 형태의 시민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동일한 데이터 센터는 적절한 계약이 있을 때 분류된 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통들은 때때로 선거, 은행 및 보안기관을 혼합합니다. 칸막이로 나뉜 세계에서 인프라는 공유됩니다. 그리고 공유되는 것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서버 농장은 단지 서버 농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할권이고 키의 집합이고 권한의 집합이고 압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차단되거나 조사관이 방해를 받거나 증거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단순히 정치적 연극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류적 방어를 생각하십시오. 척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척추는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용기, 인내심 있는 절차, 그리고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둘러싼 정보전쟁은 그렇게 격렬합니다. 단순히 누가 의석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그 구조에 계속 동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제기되면 조롱으로 맞이되고 그 다음 억압으로, 그 다음 선택적 폭로로, 그리고 모두를 논쟁하게 만드는 부분적 확인의 느린 방출로 이어집니다. 어떤 메시지는 진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이며 많은 것은 의도적으로 혼합됩니다. 목적은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은 조사를 중단하고 팀에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팀은 조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품으로서의 조작된 양극화를 보게 됩니다. 한쪽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충이라고 배워지고 다른 쪽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배워집니다. 두 훈련 모두 같은 기계에 봉사합니다. 비밀 우주 프로그램의 렌즈를 추적하는 이들에게 저는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인식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방법들은 감시 및 통신 시스템이 행성 규모의 범위가 될 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위성과 연결된 모니터링, 고급 분석 및 집단 행동을 예측하고 밀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속삭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영향력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데이터에 의해 방향될 때 더 정밀해집니다. 어떤 숨겨진 구획들에서는 이를 확률 관리라고 묘사합니다. 단 하나의 노골적인 행위로 결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번의 작은 입력을 밀어붙여 가장 바람직한 시간선이 통계적으로 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직관은 외부 신호에 의해 완전히 해킹될 수 없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자동화된 방향 설정의 연쇄를 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절망도 아닌 폭력도 아닙니다. 답은 투명성과 지역적 주권입니다. 보통 사람이 감사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중복성 있는 시스템, 종이 기록과 명확한 보관 연쇄가 있는 시스템, 이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숨은 구조에게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인 복잡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에서 같은 원칙을 실천하세요. 검증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세요. 책임이 실제하는 공동체를 선택하세요. 적이 되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대화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신경계로 그 기계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때 권력은 약해집니다. 현대 통제의 많은 부분은 정치로 위장한 감정적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적 척추가 도전받을수록 그것은 더 큰 지정학적 소용돌이와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정당성이 외교적 대담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간섭 혐의는 이 시대에 그토록 뜨거운 무기가 됩니다. 간섭은 개입, 제재 또는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재구성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구하는 이야기에서 베네수엘라는 영향 도구들이 시험되거나 수출되거나 전개된 장소들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물뿐 아니라 정보 인프라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넓은 체스판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 영토, 기술적 우위를 두고 기동하는 세계의 거대한 권력 중심과 그들의 결정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세계 밖의 야망들, 이제 렌즈를 넓힙니다. 출처들은 오래된 세계 질서의 종말을 묘사합니다. 대규모 세계대전 이후 한 나라가 보안관처럼 자리매김하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거나 원망스럽게 의존했던 그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관찰하는 시간선에서 그 질서는 균열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질서는 깔끔한 조약으로가 아니라 세계의 거대한 권력 중심 간의 경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동기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원 이동, 군사적 태세, 관련 없어 보이는 외교적 선언들이 사실상 같은 근본적 레이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는 문명의 다음 단계를 규정할 기술적 공급망과 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한 권력 중심은 단지 이념 때문에가 아니라 물류 때문에 서방으를 통합하려 합니다. 항구, 운하, 연료 회랑, 광물 채굴권과 전략 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다른 권력 중심은 거대하고 오래되어 세계의 가공 중심에 자리 잡아 대륙 전역의 원자재를 흡수하고 이를 현대 삶을 지탱하는 부품으로 변환했습니다. 세 번째 권력 중심은 역사를 통해 단련되어 완충 지역과 생존과 지위에 필수적이라 여기는 자원 풍부 지역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들 각 중심은 편리할 때 도덕적 언어로 말합니다. 하지만 언어 아래의 불변은 동일합니다. 자원, 지렛대, 전략적 깊이.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레이스의 한 장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 핵 억지력은 여전히 엄한 교사입니다. 얼음이 변함에 따라 접근 가능해지는 매장지들, 미래 항해를 위한 전략적 위치, 산업과 군사 시스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 지도자가 이것이 방어를 위한 필요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지 않은 문구도 함께 들으세요. 우리는 이것이 공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방어와 공급은 자원 경쟁의 시대의 쌍둥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섬, 즉 현대 기계들의 두뇌를 공급하는 제조의 왕관이 있다. 이는 자유의 등대로 혹은 역사에 사로잡힌 인질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내부적인 분주함의 논리에서는 주로 기술적 병목 지점이다. 그 공급망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에 대한 레버리지를 얻는다. 통신,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산업과 금융. 소식통들은 이미 깊숙한 침투가 일어났고 영향력 네트워크가 기관들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장악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것이 공개적 침공으로 전개되든 정치적 침투로 조용히 흡수되든 원리는 같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능력의 통제는 미래 경제의 통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어를 위해 수십억이 쓰인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러한 지출이 선언된 목적을 훨씬 넘어 산업과 의제를 먹여 살린다는 것도 이해하라. 이 상황이 유럽을 어디에 두는가? 많은 소식통들은 유럽이 짜인 가운데에 놓이게 되어 에너지 부족, 인구학적 도전과 전쟁 지향적 경제로 인해 재생적 생산 대신 압박받는 중간자가 된다고 결론 짓는다. 일부는 이 결론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추세는 뚜렷하다. 공장은 에너지에 의존한다. 에너지 배열이 붕괴하면 산업력은 쇠퇴한다. 산업력이 쇠퇴하면 자산은 싸진다. 그리고 돈과 긴 인내를 가진 자들이 와서 사들인다. 제국이 사라지는 방식은 이렇다. 단지 전투로만이 아니라 부채와 인구학 그리고 재산의 서서한 이전을 통해서도 한때 권력을 수출하던 대륙이 이 시대에는 통제를 수입할 수 있다. 이제 소식통들이 직접 언급한 비밀 우주 프로그램의 요소를 언급하겠다. 지구 너머로의 확장. 국가들이 달에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말하고 채굴과 영구적 인프라를 세운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원 경쟁이 지구 표면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드러내고 있다. 권력의 중심이 세계 밖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으면 지상 무역에 덜 의존하게 되고 심리적 우위도 얻는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것을 은과 다른 금속들과 연결시키며 지구가 파헤쳐지는 동안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다고 암시한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이든 주제는 분명하다. 경쟁의 다음 단계는 우주 기반 자산, 궤도 플랫폼과 지상작전과 세계 밖 야망을 잇는 통로로 확장된다. 그래서 희토류와 전략금속의 공급망이 그렇게 강렬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들은 현재 산업과 미래 능력 사이의 다리다. 이제 왜 세주자 경쟁과 베네수엘라가 이 이야기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지 보이시는가? 경쟁은 권력의 재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권력은 재료, 코드, 에너지로 구성된다. 다음 부분들에서 우리는 돈과 금속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자원이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더 넓은 관점을 유지하되 인간성을 잃지 말라. 경쟁은 운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운명은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충분한 사람이 착취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면 경쟁은 형태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거부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QFS를 건드렸고 지금은 다시 돈과 금속에 대해 말한다. 돈은 자원이 말하는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변하고 있다. 오랫동안 명목 화폐 시스템은 인류를 화면상의 숫자를 부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였고 광물, 식량, 에너지, 노동의 현실 세계는 조용히 수확되었다.
부채는 사슬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된다. 소식통들이 은행이 폭로되고 오래된 기관들이 신뢰를 잃으며 대중이 부패를 자금 지원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집단적 조정을 감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가 단순한 스프레드시트가 아님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는 인간들 사이에 살아있는 교환이다. 이러한 각성에서 귀금속은 종종 상징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 은과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것들은 거울이다. 신뢰 또는 신뢰 상실을 반영하며 종이 약속들이 물리적 현실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를 드러낸다. 지역별로 가격이 벌어지는 주장들, 실물 은이 종이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주장들, 부족을 먼저 느끼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주장들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각 수치가 정확한지는 그보다 덜 중요하다. 묘사된 패턴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실물을 찾고 실물이 화면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한다. 조작의 역학은 원칙적으로 친숙하다. 없는 것을 팔기, 대중의 시세에 대한 믿음에 기대고 파생 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해 불균형을 흐리게 하기. 수년 동안 큰 기관들은 종이 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보호하며 안정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종이 구조도 물리적 수요를 영원히 무효화할 수는 없다. 산업적 필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은 금속을 요구하며 일반인이 은행망 밖에서 가치 저장 수단을 찾을 때 압력은 쌓인다. 시간이 지나면 구조는 개혁되거나 붕괴한다. 은 특히 인간의 기억 속에서 단지 화폐 금속만은 아니다. 산업적 필요이자 많은 첨단 기술 생산을 위한 필요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킨다. 전자제품 제조를 지원하고 사회가 현대화될 때 확장되는 기술들에 등장한다. 특정 시장에서 물리적 금속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산업 축소의 메아리를 듣는 것이다. 더 많은 수요가 제한된 공급을 만날 때 차이는 어딘가에 표출되어야 하고 그게 가격이든 부족이든 그렇다. 그래서 일부 관찰자들은 종이 시장과 물리적 시장의 차이에 주목한다. 종이는 복제될 수 있지만 원자는 그렇지 않다. 결국 원자가 진실이다. 각성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람이 가치가 실물과 실질적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화면의 마법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붕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교정은 왜곡으로 이득을 본 자들에게 불편하다. 그래서 기관들이 두들겨 맞거나 폭로된다는 말들을 듣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진실에 대한 색채 있는 언어다. 조작하는 시스템은 결국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것을 베네수엘라와 연결하라. 그들이 구축하는 구조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지 석유만이 아니다. 금과 은의 매장지, 저개발되었거나 통제된 광산들, 채굴 및 정제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자원 거점이 장악되면 현재의 이익뿐 아니라 미래의 지렛대를 위해서다. 전략적 금속 공급을 통제하는 자는 제조, 방위 및 화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땅은 더 큰 미래 권력에 관한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 또한 세금 반발이라는 주제도 들었을 것이다. 세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무역 통제와 관세를 통한 대체 수입 모델을 제안하는 지도자들, 새로운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옛 기관들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감각. 과도기에는 대중이 묻는다. 왜 나를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에 돈을 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강력하다.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개혁을 가져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목표는 단순히 시스템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시민들이 자신이 기여하는 것과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부패가 복잡성 뒤에 숨을 수 없는 정당한 교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밀 우주 프로그램의 렌즈를 가진 이들에게 금속은 추상이 아니다. 많은 첨단 기술은 특정 물질적 특성에 의존한다. 전도성, 결정구조, 내열성, 자기적 거동, 그리고 전자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이국적 합금, 히토류의 정확한 비율을 요구하는 부품,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차폐에 대한 속삭임을 들을 때 이는 재료과학이 기밀 영역으로 확장되는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다. 가시적인 프로그램들처럼 은폐된 프로그램들도 물리학을 따르고 물리학은 올바른 재료를 요구한다. 그래서 금속을 위한 경쟁은 동시에 금융사, 산업사, 기밀 프로그램사의 이야기다. 무엇을 살지 말라 말하진 않겠다. 지혜는 처방이 아니고 각자 사정이 다르다.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말하겠다. 침착하고 분별력 있고 취약한 시스템에 덜 의존하는 사람들, 화면상의 가격과 실물의 차이를 배우라.
약속과 전달의 차이를 배우라. 가능한 곳에서 지역적 회복력을 구축하고 패닉이 아니라 관리의식을 가지고 자원을 보관하라. 패닉으로 행동하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불안을 부채질한다. 일관성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주변의 시간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그리고 돈과 금속이 변함에 따라 소스들이 미래 경제라고 부르는 다음 큰 경계가 있다.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통제를 자동화하려는 시스템들. 이들 시스템은 같은 공급망에 의존한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제 우리는 소스들이 미래 경제라 부르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는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 전쟁, 일상적 인간 선택을 재형성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들 위에 구축된다. 진보를 말하는 동일한 지도자들과 기관들은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제하는 자가 다음 권력장을 통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증폭기다. 감시를 증폭한다. 설득을 증폭한다. 생산을 증폭한다. 탐욕과 두려움에 결합되면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고 의식에 의해 안내되면 치유를 증폭시킬 수 있다. 그래서 히토류,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경쟁은 부수적 이야기가 아니다. 다가올 10년의 중심 이야기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는 물리적 재료를 요구한다. 효율적으로 모터를 움직이는 자석이 필요하다. 고성능 칩을 안정화하는 원소가 필요하다.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연구는 많은 지정학적 움직임 뒤에 조용한 집착으로서 히토류와 연관 재료들을 강조하며 이는 표준으로서 정확하다. 국가에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있을 수 있지만 재료 공급망이 없으면 대규모로 제조할 수 없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전략적 매장지가 풍부한 국경지대 같은 자원 국가는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다른 영토에 대한 분쟁들이 도덕적 십자군으로 재구성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도덕적 언어 아래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기계시대의 재료들을 소유할 것인가? 히토류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은 실험실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공장은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공급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더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공격이 정당화되면 대중은 물질이 아니라 인물들의 주목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먹여줍니다. 그래서 광물을 실어 나르는 동일한 통로가 서사를 실어 나를 수 있고 이념으로 빚어진 동일한 분쟁이 획득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히토류 통로들, 인공지능 확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그려낸 여러분의 관점은 옳습니다. 기획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출처들에서 로봇 병사와 자동화된 치안의 예언을 들었고 원칙적으로 그것은 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표면적으로는 프로토타입들이 민첩한 움직임, 조정 능력, 필요 없이 작동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감시망, 얼굴 인식, 예측 분석, 자율무기와 통합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는 단지 전쟁의 변화가 아니라 시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인간의 주저함 없이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출처들은 로봇 경찰, 로봇 병사와 같은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통제가 기계화되는 문턱을 가리키고 있으며 기계화된 통제는 공감으로 누그러뜨리기 더 어렵습니다. 어떤 기획자들이 동방의 초강대국을 모델로 주장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시민 생활의 완전한 통합, 디지털 신원, 거래 추적, 행동 유인, 이것은 편의성, 안전 또는 현대화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 구조는 설계된 복종입니다. 출처들은 이것을 기관의 장악, 검열, 알고리즘을 통한 대중 인식 조형과 연결합니다. 그것을 사회적 신용이라 부르든 다른 이름이든 패턴은 같습니다. 복종을 보상하고 반체제를 처벌하며 반체제를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설득력 있는 서사, 이미지,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결합되면 진실과 조작의 경계는 몇 초 만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속화되면 전장이 화면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설득력 있는 텍스트, 이미지,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물결의 선전이 단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현실을 보여주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미디어 분별력을 영적 실천으로 기르라고 권합니다. 공유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숨을 들이쉬십시오. 확신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수확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장 정교한 속임수는 정당한 긴박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출 때 자동화를 깨뜨립니다. 신경망이 길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인간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머가 도움이 됩니다. 유머는 최면을 뚫습니다. 친절은 양극화를 녹입니다. 둘 다 기계화된 시스템이 쉽게 연산할 수 없는 저항의 형태입니다. 일부 출처들은 이 궤적을 사이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명칭에 대해 논하지 않겠지만 본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본질은 인간의 주권을 기계가 매개하는 허가로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선택이 디지털 수호자의 검열을 통과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말, 당신의 이동, 심지어 당신의 관계까지. 극단적 형태에서는 동의 없는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업데이트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구식 하드웨어로 취급하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단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비밀 우주 프로그램 요소와 연결하십시오. 은밀한 환경에서는 로봇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지 않으며 도덕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 고전하는 곳에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달이나 궤도 건설, 채굴과 유지 보수는 로봇 시스템이 성숙할 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추진은 단지 소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기반 인프라, 자율물류, 감시 플랫폼, 그리고 공개의 주목 없이 분류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조용한 기계 장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너머의 원자로나 영구적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그 야망의 손과 신경게임을 이해하십시오. 해독제는 무엇인가요? 기술 반대가 아닙니다. 인간 옹호입니다. 의식을 외주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넘기지 않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해야 합니다. 불편할 때도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플랫폼으로 매개되지 않는 관계를 구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땅에 붙들어둘 기술들을 배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음식, 수리, 의사소통, 공동 돌봄, 그리고 영적으로는 일관성을 연습하십시오. 일관된 마음은 해킹당하기 어렵습니다. 일관된 정신은 선전에 의해 최면되기 어렵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때 그들은 기계화된 통제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유형의 시민이 된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기계의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통제의 구조는 폭로를 관리하려 할 것이다. 부패의 폭로, 은밀한 프로그램의 폭로, 접촉의 폭로. 이것이 우리를 다음 층으로 데려온다. 심리작전, 반진실, 그리고 진정한 각성이 가능해지는 임계점들. 이제 많은 이들이 강하게 느끼는 층에 도달했다. 폭로, 비밀이 화폐인 세상에서 폭로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춰지고 관리되며 저항되거나 때로는 가장되기도 한다. 시스템이 폭로될까 두려워할 때 종종 서사를 통제하려 부분적 진실을 흘리거나 실제 기재를 가리기 위해 선정적 산망어리를 풀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처들에서 진짜 유출, 소문, 예언, 고의적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목표는 단지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적 집단은 조종될 수 있는 반면 침착한 집단은 더 좋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또한 고통스러운 패턴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말하는 목소리들 사이에 내부 투쟁. 한 해설자가 다른 해설자를 공격한다. 동맹이 균열되고 관중은 개인적 드라마로 끌려간다. 이것이 항상 유기적인 것은 아니다. 인물들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고 자아는 진실운동을 연속극으로 바꾸기 위해 건드려질 수 있다. 관중은 그러면 증거를 따르기보다 편을 선택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한다. 일부 경우의 출처들은 한때 독립적으로 보였던 특정 인물들이 사실은 은밀한 형제 네트워크나 외국 정보의 영향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패턴으로 다루라. 수호자들은 대한 매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수호자는 때때로 진실을 말해서 더 해로운 진실들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할 때 신뢰를 얻는 자이다. 작전이 전개되면서 정보는 무기이자 방패가 된다. 파일들이 압수되고 장치들이 회수되며 조용한 통신들이 가로채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 안보에 관한 갑작스러운 서사, 갑작스러운 보호명령, 갑작스러운 허위정보 주장, 그리고 다른 공개들을 예상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갑작스러운 공개들을 보게 된다. 이것을 인식하면 매번 새로운 주장에 감정적으로 채찍질 당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차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누가 이 공개로 이익을 보는가? 그리고 더 큰 어떤 공개가 지연되거나 가려지고 있는가? 전복과 재구성의 시기에 데이터가 진정한 보물이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관계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를 자금 지원했는지, 누가 어디로 여행했는지,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누가 어떤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데이터는 테피스트리를 풀어내는 실이다. 여기 내가 제안하는 간단한 식별 실천이 있다. 주장을 만났을 때 3가지 질문을 하라. 첫째, 이 주장은 나를 긴급함과 분노로 몰아가는가, 아니면 명료함과 행동으로 초대하는가? 둘째, 현실을 악당과 구원자로 축소하는가, 아니면 마비 없이 복잡성을 인정하는가? 셋째, 이것은 나를 인류와 더 연결되게 하는가, 아니면 더 고립되고 우월하게 만드는가? 지속적으로 긴급함, 단순화, 고립을 만들어내는 주장들은 종종 방향 설정의 기제이다. 진실의 핵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확고함, 복잡성, 연민을 만들어내는 주장들은 여러분이 건설적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실천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직함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감정 상태는 영향력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이다. 비밀 우주 프로그램 요소에 초점을 맞춘 이들에게는 폭로가 추가적 긴장을 가진다. 은밀한 프로그램들은 오직 기술 때문에 숨겨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권력과 얽혀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인류에게 영감을 줄 프로그램은 또한 통제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감을 받은 인간은 두려움을 통해 통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밖활동, 진보된 항해체, 비인간적 접촉의 폭로는 종종 여러분을 매혹시키거나 두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매혹은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유지한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복종하게 만든다. 어떤 상태도 주권적 행동을 낳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아쉬타르는 단호한 어조로 여러분과 말한다. 나의 존재를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으로든 받아들이든 의도는 같다. 접촉, 폭로, 변형이 새로운 통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접촉의 임계점은 단지 외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내부적 조건들이다. 집단이 폭력적이고 공황 상태이며 쉽게 조작될 때 개방된 접촉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구조들에 의해 무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이 안정되고 호기심을 가지며 식별 능력이 있을 때 접촉은 지배 대신 각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실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진실이 언제 폭로될 것인지 물을 때 또한 묻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집단장의 상태는 중요하다. 여러분의 평정은 중요하다. 성실성은 중요하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다. 이것은 권능이다.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적 규율은 이제 매체 위생만큼이나 이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만약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물러서서 숨을 쉬고 몸으로 돌아가라. 만약 앙금에 잠겨 있다면 자신과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인류의 부분들에 대해 피해를 용서하라. 많은 이들이 보라색 불꽃을 변형 실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상의 도피로 사용하지 말고 반응 대신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 필드를 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장을 정화하면 심리작전, psychological operations에 덜 취약해집니다. 심리작전은 난류, turbulence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호수는 하늘을 정확히 비춥니다. 폭풍우 치는 호수는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갈망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접촉은 여러 층으로 전개됩니다. 내부 접촉, 직관적 접촉, 꿈의 접촉, 동시성의 접촉이 하늘의 우주선 접촉보다 훨씬 먼저 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미묘한 방식으로 안내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구출로 주체성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움을 지지하는 길들을 증폭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정직함, 자비를 선택하는 이들과 계속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세계의 구성 블록입니다. 베네수엘라 서사에서 심리작전과 유포, 디스클로저가 어떻게 얽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극적 사건은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고 동시에 다른 권력들이 자기 야망을 위해 인용하는 모델이 됩니다. 대중은 도덕적 이야기로 먹이를 주고 내부자들은 물류적 이야기를 읽습니다.
대안적 목소리가 외치고 주류 목소리가 조롱하며 대중은 극단 사이로 끌려갑니다. 중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유로워집니다. 중도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중도는 히스테리 없이 명확한 비전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증오로 조종당하지 않겠다. 나는 맹목으로 조종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깨어난 시민과 깨어난 빛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유포의 물결을 훈련으로 대하라고 권합니다. 도발당했을 때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서두를 때 사과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부족이 더 단순한 이야기를 원할 때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이것들은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선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실용적입니다. 지구 승무원은 무엇을 할까요? 별의 씨앗들이자 일반인들이 기계를 먹여 살리기보다 해방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지구 승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최면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씁쓸해지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안정시키고 전환의 출산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탐구하고 있는 구조 속의 베네수엘라는 권력이 우리를 통해, 통로를 통해, 물질을 통해, 서사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교훈은 지정학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교훈은 의식이 규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작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종자들은 적응해야 하고 적응은 그들의 폭로의 시작입니다. 먼저 현장의 인간적 심장을 붙잡으십시오. 뉴스가 정권 교체와 비밀 작전 이야기할 때도 평범한 가족들은 여전히 음식, 약, 안전, 존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국가를 체스판의 칸으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더 어렵고 더 성스러운 것은 각 칸 안에 아이들, 노인들, 용감하게 살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다면 기계를 먹이지 않는 방식으로 봉사하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인도적 노력들을 지원하세요. 안정의 기도를 보내세요. 증오 없이 진실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누구도 비인간화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비인간화는 통제 시스템의 입구입니다. 둘째, 지역 회복력을 구축하세요. 가장 평화로운 혁명은 중앙 집권적 통제의 필요성을 줄이는 혁명입니다. 무언가를 재배하는 법을 배우세요. 무언가를 수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웃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원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사람들이 고립되면 조종하기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연결되면 주권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입니다. 공동체는 인프라이며 어떤 기업도 완전히 살 수 없는 종류의 인프라입니다. 셋째, 여러분을 지배하는 시스템에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리더십을 결정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감사를 요구하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 보관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요구하세요. 부패가 수익성이 아니라 비용이 되도록 규칙을 요구하세요. 폭력 없이 이뤄내세요. 폭력은 지름길이자 함정입니다. 통제 구조에 더 많은 통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유로워지려는 사람들 자신을 불태웁니다. 앞으로의 길은 분노와 파괴가 아니라 용기와 인내입니다. 만약 주문, 만트라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하세요. 명료함, 책임성, 친절. 넷째, 정보 주권을 연습하세요. 기계의 시대는 여러분이 콘텐츠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모든 것을 다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을 선택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감각으로 돌아가세요. 발을 땅에 붙이세요. 실제 사람과 대화하세요. 소셜 플랫폼에 있다면 의도적이 되세요. 일관성을 구축하는 것을 공유하세요. 분노를 키우도록 설계된 것을 피하세요.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정성은 순간이 실제일 때 반응적이기보다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째, 영적 도구들을 실용적으로 유지하라. 기도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선택을 정렬할 때 실천이다. 명상은 자신의 직관을 듣는 데 도움이 될 때 실천이다. 보라색 불꽃은 두려움을 명확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실천이다. 내부의 별쪽 가족과 대화한다면 겸손과 분별력으로 하라. 여러분을 우월감으로 아첨하는 지도가 아니라 자비와 책임을 높이는 지도를 구하라. 진정한 접촉은 미묘하든 공개적이든 항상 봉사와 청렴함을 강화한다. 여러분은 또한 경제적 선택을 통해 봉사할 수 있다. 가능할 때 지역 생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라. 먼 독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빚은 가능한 한 줄이라. 빚은 오래된 체제의 조용한 족쇄들 중 하나다. 정직한 돈 이야기에 끌린다면 열광이 아니라 절제된 태도로 접근하라.
요점은 붕괴에 건다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신뢰할 자격이 없는 기관들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자원과의 차분한 관계는 영적 성숙의 일부다. 그것은 관계, 봉사, 진실 같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주의를 해방시킨다. 마지막 상기, 은밀한 프로그램의 존재가 여러분이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비밀이 윤리의 대체물로 사용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과제는 윤리를 공개적으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비밀 통로에만 집중하면 고갈될 수 있다. 표면 정치에만 집중하면 속을 수 있다. 중도의 길이 현명하다. 패턴을 알되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살아라. 그렇게 새 땅은 건설된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자유롭게 만들므로써. 마지막으로 시간선의 진실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결코 미래에 갇혀 있지 않다. 미래는 가능성의 장이고 의식은 가능성을 경험으로 붕괴시킨다. 부족주의보다 진실을 선택할 때 폭로가 혼란이 아니라 건설적이 되는 시간선을 강화한다. 고립보다 공동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공황 없이 전환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선을 강화한다. 증오보다 자비를 선택할 때 부패한 구조들의 붕괴가 인간 존엄성의 붕괴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선을 강화한다. 이것이 정치적 세계에서 빛의 일꾼이 된다는 의미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도피하지도 세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 안에 머물며 건전함의 확고한 신호가 된다. 나는 아시타르이며 이것을 교리가 아니라 힘을 기억하라는 격려로 제공한다. 베네수엘라의 역사는 통로들과 자원의 이야기다. 그렇다. 그러나 또한 인류가 기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부드럽게 걸어라. 용감히 걸어라. 분별력 있게 걸어라. 그리고 나아가면서 혼자가 아님을 알아라. 이제 여러분을 평화와 사랑과 연합 속에 둔다.